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시계를 돌려서 2년 전 허석시장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2021년 8월 국가정원 바로 옆인 연양동 해룡면 대안리 일대에 추진하는 연양뜰 도시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늘어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양 3지구 건너편 약 14만 8천 평 부지에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559억 원을 투입해 연양뜰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시설 중 하나인 대형 호텔과 리조트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부족한 우리 순천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고 가는 관광을 모두 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최종 심사까지 통과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순천시는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작년에 취임한 노광규 시장은 느닷없이 올해 6월에 연양뜰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순천시의 일방적인 발표 이후에 시민들은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마지막 남은 순천의 금싸라기 땅 연양뜰이 하루아침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바뀌게 된 결정 과정과 배경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이에 저 손은모는 순천시의 일방통행식 밀실 행정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고 투명한 정보 공개도 요청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외롭게 피켓 시위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지난 2018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냈고 지난해 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까지 압축한 만큼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억지이자 거짓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은 전임 허석시장 때의 일이었고 결정된 장소도 연양뜰이 아니었습니다. 노광규 시장이 이끄는 순천시는 연양뜰 결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론화 과정 등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8만 우리 순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더욱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양뜰의 입지가 최종 선정되기도 전에 이미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개발 방식도 민간 개발로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떨리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광규 시장님, 지난 7개월간 순천만 국가정원 행사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천시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들, 특히 28만 순천시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 1,0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순천을 찾았고 우리 순천시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성공적으로 공연의 막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공연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공연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앞 연양뜰입니다. 순천시 면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데다가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은 하남시를 우리 순천시의 모델로 하는 것은 전혀 적합하지도 않고 타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남 유리
하남 네,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하남 유니온파크는 당초 시 외곽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이후에 지하화했고 도시 팽창 과정에서 도심으로 변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도심이 아닌 외곽 또 연락들이 아닌 현대적인 도심들 얼마든지 최적지를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네, 주세요.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주세요. 아, 마이크로구나, 이게. 예, 죄송합니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당초 시 외곽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이후에 지하화했고 도시 팽창 과정에서 도심으로 변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 또는 연양들이 아닌 합리적인 도심 등 얼마든지 최적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28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미래 순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상징적인 장소인 국가정원 바로 옆에 굳이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광규 시장님, 아집과 소시는 다릅니다. 후퇴와 전진은 항상 대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순천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연양들 쓰레기 소각장 추진을 백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한순간에 노광규 시장님이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걸맞은 투명한 절차와 공론을 모으고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에 도로 위에 잔디를 깐 그린 아일랜드 조치 문제에도 시민들이 동의하고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저는 순천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만약 순천시가 예고한 연양뜰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강행할 경우에 뜻을 같이 하는 순천 시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행정소송의 결과는 결코 순천시에 낙관적이지 않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로 저 선후모는 순천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 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박정희 정권이 중단시킨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 30일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순천을 비롯한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주민투표가 없었습니다. 주민 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방자치를 풀뿌리 주민자치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의 입장인 우리 연양들의 사안이 바로 주민투표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순천시의 미래와 운명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첫 출발임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연양들과 순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순천시민 손흥모 올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까요? 예. 왕석이동사는 시민 강조입니다. 우리 왕정이동사는 시민 강정호입니다. 우리 손 변호사님 갖다가 그동안 혼자 고군분투 하면서 연양들 쓰레기장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고심을 하고 행동을 갖다 보이셨는데 외롭지 않으셨는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6월 중순 이후부터 혼자서 반대 투쟁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우리 순천시의 국회의원님이나 또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또는 이 동네의 시의원, 도의원들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유리 분리를 떠나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강한 생각과 우리 순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피켓 시위를 하고 시민들께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순천시로부터 많은 고난도 당하고 했지만 순천 시민 여러분들을 믿고 끝까지 이 일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도방송 기자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조영우 전 비서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가칭 순천 에코드림 주식회사라는 민간투자 제안서 회사명이 거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제밤 어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 민토 제안서에 대한 그 문제 방식, 순천시 어떤 입장 이런 걸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보도에 의하면 담당 주무과장이 처음 보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딱 잡아뗐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문이 드러나니까 이후에 순천시에서 이제 해명 자료를 또 보내왔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네. 그 순천시 해명 자료 중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92조 민간은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는 사업 중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 제한 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정 고시하지 않는 사업을 알려면 네. 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 민간업자에서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는 받을 수 있으나 네. 그 제안서를 받을 때 네. 지정 고시하지 않는 지점을 확인하고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 해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정 고시하지 않는 부분과 지정 고시된 점이 혼재된 상태에서 만약에 제안을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최근 여수시의 경우도 순천시하고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연양뜰이라는 입지가 최종 선정되기도 전에 민간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진행했던 것들은 분명히 민간투자법과 폐촉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를 확보하는 루트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도 민간투자법과 폐촉법에 분명히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가 종래 지적했던 문제와 더불어서 이 문제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결국 아까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순천시가 승소할 것인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들은 아직 순천시 공무원도 본인이 사인한 것조차도 그런 적 없다 하고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더욱이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제안서가 아직 정확히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